두 차례에 걸쳐 입국한 중국 우한 교민 중 1차 귀국한 교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현재 국내 확진 환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편 우리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0시를 기해서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 관련 내용들 전병률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우여곡절 끝에 입국한 우한 교민 관련 상태가 궁금한데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어제 1차로 귀국한 교민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 우한에서 출발할 때도 김포공항에서 도착을 해서도 검사를 했을 때도 그런 증상이 보이지 않았는데 시설에 입소한 다음에 증상이 나서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잠복기였다고 보면 됩니까, 교수님?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예. 다행히 이 환자는 현재까지 아무런 증상의 악화라든지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그러고요. 양호한 상태라고 그 현지 의료진이 그렇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예. 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 다른 분들도 아산 같은 경우에 혹시 뭐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뭐 물론 철저하게 대비가 돼 있겠습니다만 네. 우려할 만한 사항이 또 있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 그 시설에 그 격리 수용되어 있는 우리 우한 교민들은 대체적으로 차분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예.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1차 입국자들 전원은 한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음성으로 이제 확정이 됐고요. 예. 또 2차 입국자의 경우에는 이제 입국 이후에 이제 좀 우한 뭐 발열 증상이 있었던 분들, 7명 있었죠. 예, 그분들 다 음성 음성 판정을 나왔고. 나왔고요. 나머지 분들은 이제 검사 결과를 지금 대기하고 있다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네, 중이고요. 그 생활 자체는 뭐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의료진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그렇죠. 하루에 2번 또 그 이상 증상 여부를 또 확인하기 때문에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아직 우한 현지에서 귀국을 하지 않은 우리 교민도 한 200~30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귀국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또 아직 없다라고 없습니다.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아직 귀국은 하지 않았지만 우한 현지에 있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관리도 좀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외교 당국에서 영사관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적극적으로 우리 교민들이 이상이 있을 때 치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료시설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는데 우리 영사관 측에서는 어쨌든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치료를 예.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뭐 10일 만에 그 임시병원을 만들었잖아요, 우한에서. 그 시설이 완비되면 어느 정도 우리 정부가 요청하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못 들어오신 분들, 이제 본인들의 선택으로 안 들어오시는 건데 예컨대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부인이나 남편 되시는 분들이 중국 분인 경우는 이제 본인만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 이제 우리 국적이 아니면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 때문에 또 업무차 올 수 없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우리 정부가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는 그쪽에 남은 분들 중에 추가로 입국을 희망하는 분은 없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본인들의 의사 또 중국 정부의 협조 여러 예, 가지가 그렇습니다. 필요해야지 3차 수송이 가능하거든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국내 확진자는 지금 15명입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한 보름이 지났는데 15명이거든요. 네. 같은 비행기에 탔던 분도 감염이 됐고요. 부부 감염자도 나왔습니다. 네. 뭐 전문가시니까요. 지금의 어떤 그런 추세, 14일 정도 경과했는데 15명이다. 속도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최초 확진 환자가 이제 20일 날 그렇죠. 판명이 예, 됐습니다. 지난달 20일이었죠. 그리고 이제 31일 이후에 9명의 환자가 추가로 확진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20일부터 30일까지는 한 명 한 명씩 환자가 발생했다고 친다면은 31일 이후부터는 환자가 이제 5명, 뭐 이런 식으로 2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 발생 양상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환자 발생은 더 빠르게, 더 많은 정도로 가능하다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요. 예. 또 특히 이제 그 2차 감염, 3차 감염, 예를 들어서 6번 환자의 배우자, 예. 또 그 접촉자들 또 지금 뭐 이제 검사를 좀 해보고 있고요. 또 12번 환자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입국을 했습니다만은 19일 이후에 확진 판정 받기까지가 30일을 받았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있어요. 예. 그동안에 접촉했던 사람들이 138명이고요. 이 12번 환자의 배우자가 또 양성이 나왔어요. 그렇다면은
이 6번 환자와 12번 환자를 통한 그 이 접촉자들에 대해서 검사 결과가 음성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은 또 추가로 확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예. 그 우한에서 그 한국관에서 또 이렇게 생활했던 분들, 예, 맞습니다. 뭐 입국한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분들이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면은 그분들 빨리 그 이 이상 증상 여부를 확인해보고 보건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보면 14번 환자는 12번 환자의 부인이고 그리고 15번 환자는 지난 20일에 4번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탑승했던 환자이고 그러니까 뭔가 동선이 굉장히 겹치는 같은 공간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많은 것이 뒤늦게 발견이 되고 있는 이런 네네. 상황인데 그렇다면 좀 이런 확진자의 동선이나 이런 접촉자에 대한 파악이나 이런 정부의 이런 대응은 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그 2015년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그 확진자와의 접촉자들에 대한 그 이 신원 확인, 예. 또 동선 확인 이런 것들이 휴대폰이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교통카드라든지 그런 것들의 사용을 통해서 바로 확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보건당국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 따라서 접촉자들에 대한 그 이 신원 확인은 상당 부분 지금 잘 되고 있다. 다만 이제 그동안에 혼선을 일으켰던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부터는 동일하게 그 자가격리토록 하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역 당국의 접촉자에 대한 관리는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환자의 인권이랄지 여러 편의상 목적으로 저희들이 번호를 통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뭐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7번과 8번 환자 우한에 있는 더 플레이스라는 그 맞습니다. 한국 패션 전시관, 그렇죠? 예. 한국관인데 예.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고 또 나머지 2명도 그러니까 4명이 네, 총 네 그 명이. 근무나 또 방문했던 사람과 관련이 돼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과연 몇 분이 다녀갔고 또 몇 분이 한국으로 들어왔는지 이게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추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 다녀온 분들을 추적을 하고 있고요. 50명 정도 아직까지 추론 그 정도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부가 다 추적을 못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거기에 다녀오신 분들이 스스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는 적극적으로 신고하셔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나 그 기간 동안 그곳을 방문한 경험이 있거나 여행 중에 그곳에 가서 뭐 쇼핑을 하셨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스스로를 자가격리 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본인의 증상이 있을 경우는 바로 1339에 전화하셔서 상담도 받고 또 필요하다면 진단도 받고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정부도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녀오신 분들이나 연관된 분들을 찾아야 되지만 예. 이제는 국민 스스로 한 분 한 분들이 본인이 만약 그 시기에 지금 뭐 다른 환자들 확진 환자들 돌아다니신 그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가셨거나 그 시간에 같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격리가 필요하면 자가격리하시고 또 필요하면 1339에 전화하셔서 증상을 반드시 확인받고 진단받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 자발적 신고의 필요성에 대한 좀 언급을 해주셔서 궁금한 것이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증상에 대한 판단이 서야 또 전화를 할 것 아닙니까? 네네. 근데 보통 요즘 같은 이런 간절기 시기에는 이런 뭔가 잦은 기침이나 어느 정도의 조금의 기침 정도는 많이들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의 기침이나 어느 정도의 증상이어야 내가 의심스럽다라고 전화를 해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현재까지는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위험 지역에 노출된 그런 사람들과의 접촉이 있거나 또 본인이 그런 위험 지역을 다녀온 경험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우선적으로, 발열이라든지 이런 인후통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무슨 자가치료 이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즉각적으로 1339라든지 근처에 있는 보건기관에 신고를 해서 안내를 받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예.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되는 그 시점, 예. 그 시점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발열 증상, 기침 증상 있을 때는 가까운 선별 진료소에 가셔가지고 신속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발열과 기침이 같이 동시에 발현이 돼야 내가 좀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상태라는 겁니까? 뭐 동시라기보다도요. 예. 그런 발열 증상 또는 인후통 또 호흡기 증상 등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보건당국에
안내를 받는 것이 좋겠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의 동선을 뭐 본인들이 알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평소에 뭐 기저질환이랄지 감기 증세가 있더라도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의심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때보다 아무래도 이제 소심하는. 개인 위생 수칙을 지금 예.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또 주위에 있는 예. 또 동료들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자, 최 교수님, 예. 어제 정부가요 신종 코로나 확산 막기 위해서 내일부터 그렇죠? 1월 21일 입국한 후베이성을 거쳐서 온 후베이성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후베이성을 거쳐온 내국인, 외국인 모두 어렵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불허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린 이유는 어디 있다 보십니까? 확산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요. 중국 같은 게 이제 사실은 진원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감염 숫자나 확산 속도가 줄어들 수 있는데 중국의 지금 확산 속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걸 당분간은 어느 정도 중국이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 이럴 경우에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봅니다. 자, 사실은요. 국제사회가 공조의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이 조치를 내렸을 때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또 WHO에서 사실 이동이나 이런 무역 이런 부분들은 권고를 안 했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상황에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기에 부담이 있었는데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이 전부 지금 제한 조치를 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 국제 공조를 감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 같은 정도의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공조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중국과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무역이나 다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했다고 보는데 최우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이 국가의 정부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런 제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더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단계적으로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뭐 사실상 중국 전역으로 지정을 해야 한다. 후베이성으로만 하는 것은 미흡하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의학 전문가로서 좀 보시기에 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이제 환자 발생 양상을 보게 되면 예. 중국에서도 전체 환자의 한 60% 정도가 이제 후베이성이라고 한다면은 나머지 40%는 이제 뭐 항저우, 광저우 뭐 이런 지역에서 예.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0%만을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다. 예. 뭐 이런 지적은 전문가들이 당연히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앞으로 정부 당국은 우리나라에서의 환자 발생 양상을 보면서 이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을 통한 환자 발생이라든지 입국이 확인된다면은 나머지 40% 지역에서도 또 입국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그런 정책적 판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뭐 3차 감염까지는 확인이 됐죠. 4차 네. 감염은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슈퍼 감염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12번 환자 동선을 좀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시도를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슈퍼 감염자라고 한다면 그건 어떤 경우에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 그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쉽게 이해하려면은 어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환자를 만들어내느냐. 예,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슈퍼 스프레더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의학적으로는 이제 쓰질 않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사람이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거를 퍼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환자에게 불필요한 어떤 스티그마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용어는 쓰지 않고 이제 다만 동시에 많은 환자를 양산시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삼성병원의 코로나 그래서 메르스 경우에 예. 14번 환자가 한 80여 명 예, 이상을 맞습니다. 감염을 시켰죠. 예. 근데 이제 이 12번 환자의 경우에 19일 입국을 해서 30일 확진 판정 받기 전까지 138명의 접촉자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138명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행히 음성이 나오면은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분들 중에서 몇 분이라도 양성이 나오게 되면은 이분들로 인해서 또 다른 환자가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지역사회 감염까지도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가 고비다 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던데 네. 좀 어느 정도를 좀 기간을 두고 저희가 좀 그 주요 기간이라고 좀 주시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20일 이후에 우리가 지금 한 2주일 가량이 좀 예, 지났어요. 예. 근데 이제 31일 이후에 9명 환자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1일 이후에 2주. 앞으로 이제 2주를 또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열흘까지는 예. 이들 환자들과 또 접촉자들을 통한 추가 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예, 예. 상승세냐
아니면 좀 진정세냐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7일에서 일주일 사이가 좀 고비가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전염이 어떻게 매개가 되느냐, 저희들이 비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공기 중으로 감염될 수 있는 인자가 있는 건지, 뭐 중국 질병관리센터에서 뭐 이런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도 했다 그러는데 실제 전혀 공기 감염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 메르스 때도 이제 공기 감염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예. 이제 그런 우려는 있었어요. 근데 이 공기 감염이라는 것은 의료 행위를 할 때 그러니까 처치상에서 발생되는 그 에어로졸이라는 게 의료진들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런 이 생활 속에서 그 이 접촉을 할 때는 공기 감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된 대변이나 소변에서 예. 이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다. 예, 그건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이 대변 소변에서 검출된 바이러스로 또 환자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전통적인 감염 경로는 호흡기 감염입니다. 그리고 또 비말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반 생활을 할 때 혹시라도 대소변을 통한 감염이라든지 또는 그 공기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루라도 빨리 뭔가 접촉자가 있다면 그 동선을 파악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 중에 전수조사자 중에 50여 명이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연락처가 제대로 안 남겨 있거나 중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연락처가 제대로 남겨 있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야 사실은 카드 사용 내역이나 아니면 전화, 휴대전화 사용 내역만 보면 금방 알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부 당국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는 부분은 스스로가 본인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에 보고하는 거, 그다음에 신고하는 거, 그리고 치료받으러 와야 되는 거 이거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제한적으로 행정력이 미칠 수 없는 한계는 우리가 인정하고 가능한 모든 부분을 찾아내서 다 검토를 해야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는 스스로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정부기관에 신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 무증상 감염 얘기가 이번 사태 터지자마자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WHO도 뭐 입장이 좀 뭐랄까라 하는 것 같고 우리 정부도 그렇습니다. 어제 좀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비치기도 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잠복기하고 좀 구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실제 상황을 이제 보건데 중국에서의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독일에서도 그 무증상 감염 사례가 3케이스가 이제 보고가 됐어요. 또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됐고 이런 점들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무증상 감염을 그냥 그 배제할 수는 없다.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우리가 있다. 가능성을 두고 거기에 맞는 이제 환자 관리, 접촉자 관리 이런 전반적인 방역 활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적절한 조치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라는 것은 감염은 됐지만 증상이 없거나 아주 미약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위험 지역에 노출되었거나 그런 그 환자와의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은 약간의 좀 이상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서 본인의 건강을 점검받고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헷갈리는 것이 무증상 감염, 잠복기 어떻게 저희가 좀 구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거죠? 사실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잠복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이러스가 인체 내에서 이제 자라는 예. 그런 시기에서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의 그 기간이 잠복기고요. 예. 또 무증상 감염은 일단 감염은 됐는데 예. 몸 안에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잠복기가 지난 후에도 그렇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다고 예. 봐야죠. 아. 그런데 그 증상이 과연 없었던 것이냐 아니면 있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환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피해라. 그래서 굉장히 좀 만남도 안 하는 분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음식을 매개로 전파될 가능성. 물론 같은 어떤 메뉴를 공유했을 때 일말에 뭐 100분의 100만 분의 1 확률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감염 경로를 얘기합니다. 질병을 감염원을 얘기할 때 호흡기 감염이냐, 아니면 접촉기관 감염이냐, 예. 아니면 경구 감염이냐. 그러니까 음식물은 이제 경구 감염이죠. 입으로 들어가서 이제 감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호흡기 감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자로부터 이런 비말이라든지 침방울이 튀어져서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음식을 같이 먹었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만약에 먹던 숟가락으로 국물을 퍼먹고 그걸 또 먹던 다른 사람한테 나눠 먹고 해도 비말 접촉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건가요? 물론 감염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 이전에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가건물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자기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그런 것들은 열에는 약하죠, 바이러스들이. 그럼요. 바로 이제 3일 됩니다. 예. 자, 중국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지금 사망자 361명이요. 또 중국 밖에서 필리핀에서 한 명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데 중국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 예. 뭐 지금 뭐 의료시설 새롭게 뭐 10일 만에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격리를 하겠다 하는데 이런 게 좀 와서. 너무 대처가 늦지 않았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세계로 번지지 않았냐. 좀 비난이 있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한 시장이 스스로 반성의 목소리를 냈잖아요. 그만큼 3번 정도의 기회가 있었다. 그때라도 국제사회 얘기하고 조심했으면 이게 이렇게까지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텐데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후회스러운 말을 했던 것처럼 중국의 대처가 너무너무 미흡했습니다. 이게 국제사회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WHO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국제사회적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냈어야 되는데 본인들의 국가 이미지만 생각하면서 이걸 밝히지도 않고 마치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차례 있었지만 예. 이게 지금 그냥 지나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은 반성하셔야 돼요, 정말로. 이게 그냥 단순히 중국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 공포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G2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역 문제나 전염병 문제에 있어서 아직 G2가 되기는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정말 의료체계 제대로 잡으셔서 정말 국제사회에 공조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공유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다면 이번 기회에서 중국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진자가 점점 좀 증가하고 있다 보니 나중에 이 사망자도 지금 뭐 메르스 때나 사스 때보다 훨씬 좀 증가 넘어서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치사율이 지금 어떻게 측정이 되고 있는 건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상 이 치사율 하게 되면 이제 감염된 사람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망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스의 경우에는 이제 한 10% 정도를 보고 있죠. 메르스는 이제 사우디를 포함해서 한 38% 정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20%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현재 중국 통계만을 보면 2% 정도에서 4% 정도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중국은 의료 체계가 지금 거의 그 일반 환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그 관리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초기에 바로 확진 판정을 받고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격리가 돼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는 경우와는 완전히 다르죠. 예. 따라서 이 치사율이 비록 중국이 그렇게 높다 하더라도 국내 상황은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예. 물론 앞으로 환자가 더 많아지고 또 고령자나 또 중증 기저질환자들이 감염이 되면은 양상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를 보게 되면은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받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두 분이 계속해서 대담 내내 개인 위생을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마스크일 겁니다. 반드시 쓰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일회용 마스크는 한 번 쓰고 또 버리셔야 된다는 그런 뭐 이런 캠페인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예. 사재기, 품귀현상을 빌미로 해가지고 어제 정부에서 강력히 단속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하루에 1000만 개씩 생산을 해요. 그런데 그 다 어디 간 겁니까 대체? 이게 매점 매석이거든요. 그냥 박스채 사가지고 그걸 뭐 현금 과제로 산대요. 그래서 현금 과제로 살 수 없을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거 정부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지금 현재 매점 매석이나 담합 같은 경우 최대 2년
2년이요? 그다음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저는 이 전염병이나 특별히 이렇게 비상사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찾아내서 이런 나쁜 행위에서 돈 벌겠다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반드시 막아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볼 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보다 이것 때문에 국민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좀 투입하셔서 매점 매상 막고 잘못된 행동으로 돈을 벌려는 그런 얄팍한 상술을 부리는 분들 반드시 단속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병률 차의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